일본은 한마디로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왜 이 타이밍에 중국이 조치에 나섰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무성은 새벽에야 주일 중국 대사관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고, 정부 대변인은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다만 구체적으로 수출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허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만 800개가 넘습니다. どの産業にどういう影響があるか、それについてもまだ精査分析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 관리 대상 목록 중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핵심 광물과 히토류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홍역을 앓은 뒤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2024년 전체 히토류 금속 수입의 6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 특히 전기차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테르뷴 등은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리 목록에 있는 흑연 역시 거의 대부분 중국산인데 반도체와 배터리 공정에 없어선 안 될 소재입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석 달 동안 통제할 경우 GDP는 0.11%, 1년간 이어지면 0.43% 하락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0%대 저성장을 기록 중인 일본에겐 막대한 타격이며 특히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중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방사선 치료, 레이저 제작부터 항공기 부품까지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12종류의 히토류가 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략광물과 고성능 암호 장비 등도 해당됩니다. 중국은 수출 금지 상대를 일본 군사 사용자부터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까지 포괄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나 방산업체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까지 모두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的相关两用物项转移或提供给日本的组织和个人，将依法追究法律责任。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땐 히토류 수출 허가 제한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이중용도 물자 전체를 전면 금지하는 수위 높은 보복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我们敦促日方正视问题根源，反思纠错，撤回高市早苗首相的错误言论。 중국군도 SNS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일본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용 핵심 화학물질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 조치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장 오늘부터 이중용도 물품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말하며 반도체 소재와 히토류, 항공 우주 기술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힙니다. 상무부는 또 제3자가 일본에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지금 중국 정부가 기습처럼 꺼낸 수출 규제 카드에 일본 정부는 급히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일본 내에선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경주에서 만난 지 2달 만에 중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이달 중순으로 잡히자 중국 측이 그보다 빠른 1월 초 방중 실현을 위해 서둘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중립을 유지하려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한국은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점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今後ともシャトル外交の積極的な実施を含めまして、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所存です。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4대 재벌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 명의 중국 방문을 집중 조명하며 베이징에서 1월 중 K-팝 콘서트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달 중 예정됐던 경제대표단의 방중마저 거부된 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출 규제를 맞닥뜨린 일본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